예, 떠평입니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요거 저도 참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의 피해 당사자이다.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인데도 김기현은 당선이 되었다. 혹시 부정선거를 하지 않은 혜택을 받았나 하는 의혹이 든다. 하태경을 보라. 하태경 표가 700표 연속으로 나왔다. 이것은 정상적이 아니다. 김기현이 4.15 부정선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짧은 글이지만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의혹을 가졌었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 잘 아시지만 울산 송초로의 당선을 위해서 김기현 후보가 그때 피해를 본 사건이거든요. 부정선거, 각종 부정선거에 의해서 송초로를 당선시킨 거예요. 청와대가 총출동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에 패배해놓고 4.15 총선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총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저희들의 의심인데 김기현은 당선됐는데 이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63대 36으로 이렇게 참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부산, 경남, 울산에서는 웬만한 데는 그냥 내두고 부정선거 할 만한 데만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에요. 전체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김기현은 지난번에 이게 시끄러웠는데 송초로 건으로 그냥 거기 놔두자. 이런 식으로 혹시 하지 않았나 의심이에요. 그리고 하태경 같은 사람은 그냥 야 얘는 도움이 된다 오히려. 그냥 그것도 놔두자. 최소한 놔두자. 아니면 더 나아가면 야 하태경 당선시키게 작업을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태경이 당선이 돼서 원내에 들어가면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거든요. 어디 분란? 국민의힘의 분란. 야권의 분란을 일으킬 사람. 이런 사람처럼 좋은 게 없고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날뛰는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자기네들은. 야 하태경 당선시켜라. 아니면은 최소한 100번 양보해서 야 거긴 손대지 말아라. 요 정도. 손대지 말아라. 이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호남 광주는 뭐 손댈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나. 그림을 짤 때. 그래서 김기현과 하태경은 맞아 부정선거를 당하지 않는 혜택. 그것도 혜택이죠. 안 당한 것도. 그런 이제 이분의 이제 의심이다.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말미에는 나의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말대로. 근데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이 일련의 그 나온 증거들이라든가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거라든가.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이 김기현에 대해서 이제 이분도 주목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돌아볼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 울산시장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당할 때 생각. 이상한 틀로 그냥 청와대와 정부가 경찰까지 총출동해서 자기를 떨어뜨리고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초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그거에 피해 본 사람이 김기현이란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자 내가 금배지를 달았지만 이런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한 우리 당에 자기네 당에 저는 당원이 아니지만 자기네 당에 민경욱 등등등등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을까. 그렇다면 내가 원내대표인데 나는 당선됐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다. 최소한 이게 진실규명을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싸우진 못하더라도. 아니 부정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125군데에 선거 소송이 들어와 있고 대법원은 그 재판을 뭉개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왜 재판 뭉개냐. 선거법에 6개월 내에 결판 내기로 돼 있는데 왜 1년 6개월 동안 재판 결론을 안 내냐. 결론 빨리 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25군데 선거 쟁송 들어와 있는데 왜 이거 재판 안 여냐? 재판 열고 재검표 다 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당한 올챙이적 생각을 해서. 그런데 뭐 당한 건 옛날이고 지금은 금배지 달았다 이겁니까? 아니 김기현 원내대표가 요즘에 그 대장동 사건 이런 걸로는 싸우긴 잘 싸우더라고요. 그거는 좋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부정선거예요.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급소고. 그럼 이거 가지고도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에 조금 자기가 부정선거 이번에 안 당한 걸
안심하고 아유 살았다. 내가 안 당하니 다행이네. 아이고 괜히 분란 일으켜서 다시 선거 치르면 내가 이길 자신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자. 혹시 이렇게 비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내대표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하태경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건 뭐 TV 토론 때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를 특허를 걸고 넘어지는데 하태경은 이제 심판받을 거고요. 이제 제가 볼 때 하태경은 정치 생명 끝난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호남에 가서 도전을 한다면 민주당으로 가서 그러면 땡큐 하고 거기서 공천 줘서 호남에서 당선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그러나 우파에서는 하태경은 이제 정치 생명 저는 끝났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감으로. 그래서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번에 또 하태경은 민경욱 그 국토본 대표하고의 그 거짓말 논쟁에서 완패를 했더구만요. 하태경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뭐 말하고 싶지 않고 또 한 분 제가 거론할게 이 대목에서 정진석 충남 부여에서 당선됐는데 저는 아쉬운 게 개표 날 400몇 표가 잘못 카운트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2번이 정진석 표입니다. 2번으로 들어가야 할 분류기에서 2번으로 들어가야 할 게 1번으로 들어가는 거를 육안으로 목격했어요. 그 참관인들이. 그게 한두 장이 아니네. 육안으로도 이게 팍 들어가는데 얼핏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거기서 참관인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뭐야 이거 기계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난리 치니까 할 수 없이 거기 담당 선관위 위원장이 그러면 그 논란이 된 그 분류기에 다시 그러면 리셋을 하고 다시 그러면 카운트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카운트했는데요. 제 기억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400 몇십 장 중에서 60장 정도가 이게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엄청난 퍼센테이지 아닙니까? 그럼 그 기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00 몇십 장 중에 4장이 오차가 나도 그 기계 쓰면 안 돼요. 한 장이 오차가 나도 그거 쓰면 안 되는 기계. 그게 전국적으로 쓰인 기계 아닙니까? 전자개표기. 저들이 말하는 투표지 분류기. 그런데 400 몇십 장 중에서 60장 가까이가 그게 오류가 나서 다시 카운트를 했는데 물론 오류가 난 카운트 다시 카운트해서 정진석 후보표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당선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때 주장했어야죠. 내 지역구 표에서 이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 이거 문제가 많은 기계다. 이거 전국적으로 사용했는데 똑같은 기계를. 그럼 전국적으로 이거 다시 카운트해야 된다. 다시 전부 카운트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야 돼요. 그러면 상황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400 몇십 장 중에서 60장 다시 되돌려 받은 것처럼 전국적으로 되돌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표를. 당신네 당 의원에 도전한 사람들이. 그러면요 당락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에 철퇴를 맞았고요. 근데 입 닫았어. 당선됐으면 그만이야. 그 정진석 의원님 그렇게 해서 물론 정진석 의원님 금배지는 정당해요. 다시 카운트해서 표 계산해서 받았어. 그러나 진짜 정치인이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당을 사랑한다면 그 국민의힘 당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선됐지만 다른 엉망진창인 이 기계 때문에 떨어진 사람 많겠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재검표에서 이겼듯이 다른 데도 다 재검표 수개표로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요청을 했어야죠. 충남 부여에서 그때 중앙일보 김바영 기자가 밝혔잖아요. 그때 기사도 썼잖아요. 없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마디 없어 거기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님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데 또 그 기계 쓸 텐데 그 기계로 자기가 당해놓고 물론 뒤집었지만 그러면 그 기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얘기 안 해요? 왜? 다시 선거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걸 그렇게 치사하게 금배지 달아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짧지만 강하게 주장하셨는데 김기현 원내대표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왜 자기가 당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안 당했다고 가만히 있느냐. 혜택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주장과 하태경에 대해서 700표 연속으로. 아니 700표 중에 한 장이라도 저쪽으로 가지. 어떻게 700표 연속으로 하태경 표가 나옵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 하태경은 부정선거를 안 하는 거 여긴 놔둬라. 그냥 정상적으로 카운트되게. 그 정도 조직한 게 아니라 그 하태경은 꼭 당선시켜라. 이거 아주 우리 편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그쪽에 들어가면은 아주 큰일 할 거야. 그건 꼭 당선시켜라. 혹시 이런 거 아닌지 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하도 하는 짓이 이상하니까. 그리고선 요 글에는 안 썼지만 정진석 의원님 섭섭하고요. 황교안 후보가 열심히 그 부정선거를
토론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때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처럼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판 뒤집어졌을 텐데 그때는 지금처럼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싸웠지. 그리고 이제 했는데 뒤늦게 지금 싸우는 건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이 있듯이 여기에 윤석열 강력한 후보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TV 토론에서 주장해 주시면 대선 판 바뀝니다. 부정선거 감히 손 못 댑니다. 자, 힘내 주십시오.